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지난번에 스쳐가듯 툭 던진 언급이었지만 작년 2023년은 수십 년치 시대의 징조가 단 1년 만에 이루어졌던 해였어요. 많은 분들이 올해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중동이고 유럽이고 극동이고 뭐가 뻥뻥 터지면서 참으로 불길한 징조들이 살벌하게 출사표를 던지는 요즘입니다. 본 게시탐정은 2004-5년 어간부터 징조분별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루미나티 2010년 계획 등을 위시한 온갖 음모론 계획서들을 봤어요. 올해 2024년을 맞아 그런 관찰도 물경 20년에 이르고 있는데, 그때는 예측과 연구만 하던 것들이 슬슬 라이브로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묘하게 느껴져요. 과거 프랑스의 대예언자이며 이사갈 지파 소속의 유대인이었던 노스타다무스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겠냐는 프랑스 왕의 물음에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다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라고 했다마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전혀 디테일하지도 않고 꼼꼼하지도 않지만 필요한 내용은 얼추 들어있는 간단 명료한 정세 파악을 본 게시탐정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징조라면 아무래도 전쟁과 난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먼저 유럽으로 가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차에 접어들었고, 이 전쟁을 치르느라 나토와 EU 및 유럽 전체가 비무장화가 될 지경입니다. 영미 서방은 러시아를 치는 용병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면서 온갖 무기와 장비, 탄약, 물자, 자금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되려 우크라이나가 탈탈 털리면서 졸지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무기고와 금고가 비어버린 서방 국가들도 같이 좆됐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치르면서 더 막강해진 러시아는 경제와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고, 이제 러시아가 국가마국 전쟁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유럽을 손보게 되면 유럽은 빈 깡통처럼 와르르 무너질 판이에요. 그러면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시즌2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전 세계적 저주와 증오는 날로 들끓고, 중동 이슬람권이 결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갈고 있으며, 이 덕분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곡을 도와 이스라엘을 칠 이슬람 연합군의 대열이 차곡차곡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예멘의 후티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아니에요, 후티 정부군입니다. 미국이 홍해 항로를 두고 도발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란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듯 시리아, 이라크, 파키스탄 내의 IS, 순위파 테러 단체, 모사드 기지 등을 타격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란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 지역들 내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뒷배로 둔 IS와 모사드 테러 단체들로 인해 이란, 특히 이란 정권과 군부의 주력인 혁명수비대가 줄기차게 테러와 도발을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미국이 무서워서 두들겨 맞고만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 군사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란 자신들도 러시아와의 협력과 동맹이 강화되자 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지 역습에 나선 거죠. 또한 이라크, 시리아 등지의 미군 기지를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물론 해당 국가의 정부군과 그 수하 민병대들이 연이어 공격하는 것은 본격적인 대전쟁 이전에 미리 미군들을 축출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 대전쟁이란 아시다시피 곡과목 전쟁이고요. 물론 그쪽들은 이런 계획을 알 턱이 없으니 미군 기지들만 몰아내면 자신들이 평강해질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대만 새총동 라이칭들은 누구? 의사 출신 반중 독립주의자. 반중 의식이 강한 대만 독립주의자다. 대만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일꾼. 대만을 전쟁과 쇠퇴에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극동으로 넘어오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만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친중 성향 국민당 측이 아닌 반중 독립 성향의 현 집권 여당 민진당의 후보가 총통에 당선됐어요.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보다 안정되었을 테지만 마지막 때에 그런 평강함을 바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중국은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또 보세요. 시진핑 트럼프 당선 시 국가통일법 제정의 대만 통일 시도. 일본 싱크탱크. 일본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성공할 경우 아예 시진핑이 대놓고 대만을 합병할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비록 총통은 반중파가 당선됐지만 여소야대로 친중 측이 의회에서는 우세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향배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불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보시면 김정은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의 공화국 편입, 이걸 헌법에 반영했다. 동쪽 아니야 선포한 뒤
북한 6.15 북측위원회 등 교류 창구 모두 정리, 대남 단체 정리, 난수방송, 평양방송도 중단. 와우. 대한민국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대만을 걱정할 틈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우호와 군사교류가 진행되면서 자신감 뿜뿜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미국을 도와 러시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지라는 러시아의 의뢰를 받았는지 느닷없이 김정은이 전쟁 분위기를 돋구고 있죠. 이제는 대남 창구, 대남 기구를 모두 폐쇄하고 심지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보내는 난수방송도 중단하고 우리나라를 아예 같은 민족 동포로도 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판이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게 발등에 떨어질 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6.25 전쟁 직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며 우려하는 연구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을 중동으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어 국가마국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귀결됩니다. 대충 정리하면 이래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며 유럽 전선과 중동 전선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최대 군사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도와 러시아를 쑤시러 오기라도 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애로사항이 꼽히죠. 그러니 북한에게 하청을 주어서 한국을 물고 늘어지면 한국은 미국을 돕지 못하고 북한과의 전쟁에 집중합니다. 극동에서 미국의 양대 동맹 중 하나가 묶이게 된 틈을 타 중국이 대만에 손을 뻗치고 미국의 실존적 이익이 걸린 극동 태평양 전선이라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중동에서 손을 떼고 중국과 싸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럽 중동에서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을 막을 최대 장애물이던 미국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쇠됐어. 보다 간편하게 정리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북한, 한국이 미국을 못 돕도록 한국을 쳐야겠다. 한국, 북한이 러시아를 못 돕도록 북한을 물고 늘어져야겠다. 중국, 미국이 대만을 못 돕도록 미국을 물고 늘어져야겠다. 미국, 중국이 대만을 못 먹도록 중국을 물고 늘어져야겠다. 러시아, 미국이 중동에서 빠졌으니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이스라엘, shut the fuck. 물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조짐들이 생기는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이 약체화된 것이 드러나 러시아와 중국 및 중동 국가들이 이 정도면 터뜨려 볼만 하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커요. 그런데 의외인 것은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이 약하고 허술해 보인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30년대에도 미국의 군사력은 덩치에 비해 약체로 여겨졌어요. 일본이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고 일으킨 게 1941년의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이에요. 또한 동서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나토 군사력은 소련을 능가하기는커녕 맞붙으면 개 발살이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의외로. 보시면 총병력 221만 3,539명 대 309만 명. 전차 16,424대 대 5만 1,500대. 장갑차 3만 9,504대. 그리고 9만 3,400대. 전투기 3,997대. 8,250대. 헬리콥터 2,419대. 3,700대. 이게 뭐냐? 미국 나토와 소련 군사력입니다. 지상군하고 공군 비교예요. 냉전 막바지인 1989년에도 소련 군사력은 영미 서방을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해군도 저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미국 해군 644척이었고 소련 해군 2103척이었어. 냉전 때 양측이 제대로 붙었으면은 소련이 이겼을 가능성도 제법 컸단 말이지. 애초에 냉전에서 영미 서방이 이겼다는 것도 경제력의 승리이지 군사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해체로 대표되는 공산지정의 자진퇴장에 가까웠죠. 핵 전력도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냉전 당시에도 소련이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근래에 들어서 미국 군사력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느닷없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약해 보일 때 자신감을 갖고서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다가 개팔살 났듯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연일 비실거리는 미군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고서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한 일입니다. 병력이 모자라면 예비군을 끌고 모으고 지원병을 모으고 장비가 모자라면 치장물자로 쟁여놓은 거 다 끄집어내고 대충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국군을 건 한판 승부로 온 미국의 전력을 총집결한다면 과연 그때도 미국 군사력이 총이호랑일까요? 어찌 보면 미국 군사력도 또 하나의 경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막강해 보일 때는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제어장치가 되다가 미국이 약해 보일 때는 눌러둔 격변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24년 초입의 징조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움츠러들어서 다소 무기력해지고 하염없이 영화나 넷플릭스 드라마 삼배경에 빠져 있었는데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난리와 난리 소음들이 또다시 본 게시탐정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니 무기력증에는 난리탕이라는 보약이 특효약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